안녕하세요. 제가 알리에서 요 여행용 연습용 기타를 하나 사봤습니다. 이거를 한번 지금 막 택배 상자에서 깐 상태거든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고 보면은 이야, 이렇게 꼼꼼하게 왔네요. 보호가 잘 되어 있어요. 비닐하고 헤드리스인데 헤드의 자리 부분도 보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버리고요. 실리카 겔도 있어요. 아주 멋있는 밴드죠. 네.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있는가 볼까요? 가방 안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벨트로 자리도 잡을 수 있고, 넥 부분 보호대도 있네요. 그 다음에 앞주머니가 이렇게 케이스 길이만큼으로 일자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안에 프레임 상당히 무겁습니다. 쇳덩이고요. 맞으면 아플 것 같아요. 자, 요거가 다리 부분, 아랫부분, 그리고 요거가 딱 보면은 모양이 우리 그 스트랩 모양의 그거 실루엣이잖아요. 위에다가 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옆에다 놓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다구리한 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싸구려 튜너 들어있고, 클립 튜너네요. 헤드리스인데 클립이 되나 모르겠어요. 되니까 좋겠죠. 그리고 이거 뭐 음료수 엎지르면 닦으라고 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케이블인 것 같아요. 케이블도 요 자기네 브랜드 이 네이밍이 찍혀서 나오네요. 오, 신기합니다. 그리고 안 쓸 것 같지만 일단 옆에 둘게요. 매뉴얼 있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것은 찢어보면 이어폰 같은데요. 이게 이어팁까지도 사이즈별로 들어있네요. 되게 신경을 많이 썼네. 이어폰도 생긴게 그럴싸해요. 되게 고급 이어폰처럼 생겼습니다. 나중에 한번 심심하면 들어볼게요. 플러그는 이제 요런 거죠. 이렇게 삼극으로 되어 있는 거 3.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렌치들이랑 피크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분에 이거 딱 보니까 그거 같아요. 카메라 나올지 모르겠네. 그 새들 높이 조절할 때 쓰는 스크류 있잖아요. 그 여분으로 있네요. 신기하네요. 저런 것까지 여분으로 주는 건 처음 봐요. 그리고 요건 뭐야? 스트랩도 있습니다. 스트랩에도 돈나라고 해서, 이게 돈나, 발음이 이상하네. 돈나 허쉬 기타거든요. 이 돈나가 이제 회사 이름 같아요. 이 스트랩에도 자기네 회사 이름 써있고, 버클 부분 보니까 뭔가 좀 일반적인 그냥 스트랩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기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그래서 전부입니다. 가 아니고요. 이게 뭐지? 이 소프트 케이스 뒤에 지금 아무것도 안 걸려 있잖아요. 어깨 매라고 줄이 들어있는데, 제가 지인 거를 먼저 빌려서 한번 써봤거든요. 그때도 그 사람이 왜 한쪽만 이렇게 간지나게 매려고 그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밖에 안 들어있네요. 양쪽 어깨로는 못 매고 한쪽으로 간지나게 이렇게 멜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있고, 자, 그러면 케이스는 저다 두고 오고 기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꼼꼼하게 막 테이핑이 덕지덕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조심스럽게 종이는 찢어도 될 것 같고, 비닐류를 잘 까볼게요. 이거 너무 과대포장이야. 멀리서 날라오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나?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배틀크루저 같이 생겼어요. 버리고. 오케이. 그리고 요거까지 이 옷 살 때 들어있는 달려있는 택처럼 있는데 버릴게요. 이것도. 자, 저는 하얀색으로 샀는데 색깔이 나무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나무색의 그 버스트? 약간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컬러 이름 뭐더라? 고딕 앤틱?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하얀색이 제일 예뻐서. 하얀색은 지판이 요 이렇게 내추럴 메이플 색이고, 나머지 애들은 시꺼먼 색이거든요. 그 뭐 에본이나 로즈우드 같은 실제 어떤 나무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메이플일까요? 일단 색깔은 메이플입니다. 뒤는 이렇게 하얀색이고 볼트온 없이 스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써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 지워지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어폰 들어있었잖아요. 여기 뭐 잡다구리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큰 구멍이 이 프레임 좀 껴볼까요? 요거를 이제 원타치로 아니지 참 그렇지 위에서 껴야지. 여기가 원타치로 오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큰 테두리 같은 부분이 움직이거든요. 스프링 안에 처리가 돼서 살짝 들어주면서 푹 왜 안되지? 됐다. 오케이. 요렇게 끼는 거예요. 요렇게. 오, 모양 그럴싸하죠? 아랫부분도 한번 제가 껴볼게요. 이게 이제 아랫부분이 헷갈리는 게 여기 보면은 한쪽은 짧고 한쪽 길잖아요. 제품 사진을 한번 보니까 긴 부분이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긴 부분이 뒤로 사진처럼 하면 짜잔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실루엣만 보면 헤드가 없는 스트랩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야마하에서 나오는 사일런트 기타의 느낌도 좀 있죠. 예. 브릿지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트레몰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다리 위에 올려서 연습을 할 때 이 테이블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 아래 프레임이 딱 허벅지에 안착돼서 이렇게 치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게는 이 위아래 프레임이 쇳덩이라서 좀 무거워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나니까는 조금 묵직해요. 1kg는 넘을 것 같고 2kg 되려나? 체감상 그렇습니다. 저울이 없어서 못 재보는데 검색하면 뭐 스펙이 나오겠죠.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스트레이트하고는 좀 모양이 여기가 조절부가 다르죠. 굉장히 이게 좀 장난감 같아요. 픽업 셀렉터가 이게 원래 좀 꼬다리가 앞에 있어서 착착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손을 많이 신경을 써서 앞에까지 밀착하고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피크를 잡은 상태에서는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3단이고요. 3단이란 말은 프론트, 그 다음에 얘랑 얘 섞은 거, 그리고 브릿지 픽업 이렇게 3단이겠죠? 그리고 노브가 볼륨 톤이 따로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케이크 마냥 쌓아져 있어요. 위에 게 볼륨이면 아래 게 톤일 테고 아래 게 볼륨이면 위에 게 톤일 테죠. 거의 뭐 다 만땅으로 놓고 쓰겠죠. 사실 플러그를 잘 많이 안 꼽을 것 같은 기타이기도 해요. 이거 그냥 여행 같은 데 가서 숙소에서 앰프 없이 그냥 이렇게 치고 놀거나 이어폰을 낄 때는 이제 볼륨 조절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지금 언박싱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기타가 그렇지만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면 셋업이 거의 못 쓸 상태입니다. 넥도 그렇고 줄 높이도 그렇고요. 픽업 높이는 어느 정도 계산이 돼서 나온 것 같은데 넥부터 한번 볼까요? 오,
넥은 상당히 지금 잘 맞아 있어요. 넥 보는 방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이 셋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일단은 간략하게 조금 저만의 방법인 건 아니고, 저도 어디서 여기서 여기저기서 본 거지만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보면은 3번 줄 기준으로 뒤가 왜 이렇게 접착제 같은 거 붙어 있어. 3번 줄 1번 칸 잡고, 없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보통 기타 바디 그 디자인에 따라 다르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볼트온은 아니에요, 얘는. 근데 이제 볼트온 기타라고 쳤을 때 이 넥과 바디가 접합되는 그 부분쯤 있죠. 일반적으로 기타 보면은 뭐 17프렛이나 19프렛 정도 되겠죠. 거기 정도를 같이 잡아요. 1프렛도 누르고 얘도 누르고, 얘를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편해요.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쯤을 줄을 보면은 양쪽 꼭지점을 지금 누른 상태니까 줄이 딱 직선이 되어 있잖아요. 프렛과 같이 맞닿아 있는 상태로 직선이 되어 있을 때, 이 가운데쯤에 눌렀을 때 그 부분은 프렛과 이 줄에 떠 있는 공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딱 붙어 있거나,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는 완전히 넥이 스트레이트 하거나 오히려 배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배가 이렇게 안쪽으로 순임이 발생하면 그 휜 만큼 줄과 프렛의 여백이 생기겠죠. 공간이. 지금 보면 공간이 아주 약간 있어요. 종이 한 장 정도 들어갈 정도, 조금 두꺼운 종이가. 그 정도가 저는 제일 베스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딱 그래요. 그래서 넥은 아주 훌륭하게 셋업이 되어 있고, 문제는 딱 지금 지판 이렇게 눌러봤을 때도 거의 검은 것까지는 아닌데 통기타 수준이거든요. 하드 트레이닝을 위하면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실전 연주와 좀 비슷한 정도, 그러면 훨씬 얘보다는 줄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줄 높이를 한번 낮춰볼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 이러한 셋업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까 전에 앞주머니에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좋은 게, 이 배터리 뒷판에 이게 보면은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이어폰 꽂고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 빼버려야지. 근데 여기에도 있어요. 귀엽죠. 렌치가. 당장 필요한 이 두꺼운 렌치는 넥 잡는 용, 조그만한 거 2개는 지금 제가 필요한 줄높이용.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여기 안 쓰고요, 따로 비닐에 들어있는 걸 쓸게요. 왜냐면 얘는 휴대용으로 맞춘 만큼 사이즈가 작아서 지금은 굳이 안 써도 따로 챙겨준 애들이 더 사이즈가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따로 챙겨준 거에서는 이 넥 잡는 용만 조금 쓰기 편한 사이즈로 들어있고, 여기 조절부는 따로 주지 않았네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 아이바네즈 멀티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아주 필요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대신에 이 아이바네즈가 일본 회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미터법을 쓰기 때문에 이 렌치들의 규격이 밀리미터 단위거든요. 혹시나 기타가 미제 중에서도 특히 펜더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탐 앤더슨도 그러던데, 그때는 이 줄높이 조절하는 새들부 렌치가 인치 규격으로 되어 있는 거 쓰셔야 됩니다. 안 맞아요. 근데 얘는 중국에서 나오니까 미터법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아주 잘 들어봤고요. 각 새들의 양쪽에 있는 스크류를 렌치를 이용해서 일단은 눈대중으로 낮춰줍니다. 이 트레몰로 기타가 아니어서 편한 점은 뒷판 스프링을 조절을 따로 안 해줘도 브릿지 수평 각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편한 것 같아요. 됐고, 이제 줄 높이를 봐야 되겠죠?
줄 높이 측정할 때는 줄 높이용 자도 괜찮은데 그 약간 제조사마다 좀 오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거 중에는 다다리오 거가 제일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저는 이제 얘로 잡았는데 신노아라는 일제 철자고요. 이거 15cm짜리인데 얘가 또 눈금 보기가 편해요. 이게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도 얘를 많이 쓰고요. 줄높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주관적인 요소도 있는데 제가 다양한 제조사 그 뭐 팬더나 뭐 존서, 타맨더슨 등등의 제조사들 팩토리 셋업이나 권장 셋업 사항을 좀 이렇게 잘 보니까 대략적으로 약간은 상이하지만 거의 대부분 뭐 라스트 프렛 아니면 19프렛 대충 그러니까 그 가장 끝에쯤 하이 프렛에서 픽업 아니 이 프렛의 상단과 줄의 하단 부분의 그 거리를 측정을 하거든요. 1번 줄 기준으로 한 1.6mm 1.6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눈이 몽고인도 아니고. 근데 이제 자를 보면은 잘 보면 1.5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눈금이 이제 0.5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1.5의 그 라인이 살짝 보이면 그냥 1.6이겠거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 그렇게 봅니다. 보면 높고 오케이 1, 2, 3은 좀 더 낮추고 4, 5, 6은 좀 냅두면 될 것 같아요. 4, 5, 6은 1, 2, 3보다는 좀 높게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줄이 일렉줄 기준으로는 1, 2, 3번 줄은 그냥 철사고 민자고 4, 5, 6은 약간 그 위에 와운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와운딩 되어 있으면서 줄의 진폭도 더 커지고 이 버징이 생길 확률이 생기니까 약간 더 높게 잡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다시 한번 보면 15, 17, 19, 19에서 봐야겠다. 높고 그래도 높네. 계속 낮춰요. 이 쇠파츠 같은 것들이 마감이 되게 정교합니다.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주 약간씩만 더 낮추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꽤나 많이 돌렸죠. 이렇게 공장이나 샵에서는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사람들이 버징 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되게 좀 극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네 제품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까봐 아예 안정하게 줄을 높여버리면 버징 같은 게 아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버징이 있어도 처음 딱 쳤을 때 버징은 괜찮고 그게 이제 잔음이 서스테인이 앰프에서 나오는 게 깨끗하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버징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눈이 침침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눈 아파. 한 번만 더 조절하고 그만해야지. 어차피 연습용이라서 이거는 이 정도. 자, 그러면 튜닝이 지금 개판이겠죠. 딱 안 봐도 한번 동봉된 요거 까볼게요. 클립 튜너인데 집게 달려 있는 거죠? 네. 배터리는 수온전지, 동전전지가 없어요. 와우. 따로 줬네. 따로 줬는데 이거 귀찮습니다. 제가 쓰는 거 쓸게요. 바로 옆에 있네. 이거 씁니다. 저는 요거는 유니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 TC 건가 아마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좀 더 고급 버전이 먼저 있었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약간 걔는 이제 6개 줄 동시에 쳤을 때 6개 줄이 같이 표현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잘 안 써요. 그래서 그 기능 없애고 조금 더 대중적인 가격으로 만든 게 유니튠. 이거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헤드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 왜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디 걸으라고 되어 있나? 요 부분을 요령껏 딱 되네요. 찝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면 당연히 찝을 수만 있으면 반응은 오겠죠. 오케이, 됩니다. 그럼 튜닝을 뭘로 하냐면 얘는 안 보이니까 치우고 여기로 합니다. 여기로. 이게 이제 각각 막 오돌토돌 하잖아요. 돌리기 좋으라고. 돌리면 돼요.
생각보다 뻑뻑하지 않고 어린이의 힘으로도 돌릴 수 있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해볼게요. 튜닝을. 그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만큼 돌렸을 때 실제로 줄의 탄력이 얼만큼 늘어나서 음정이 변하느냐. 그게 일반적인 헤드 있는 기타의 이 줄감기 느낌보다 예민한 느낌입니다. 즉 조금 돌려도 음정이 많이 바뀌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줄은 원래 저는 엘릭서 주로 쓰는데 지금 이제 새 거니까 일단 이 새 줄 쓰고 얘가 녹슬고 나면은 엘릭서를 한번 교체해 볼게요. 자, 마저 줄 높이 세팅까지 다 했는데 하면서 제가 약간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좀 모양이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 이것도 괜찮나? 아까 전에 제가 하단 프레임 설명드릴 때 이 조리에 사진을 봤을 때 똑같이 따라해서 이 긴 부분이 뒤로 가게 이렇게 조립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냥 심심해서 반대로 껴볼까? 반대로도 껴지나? 껴봤거든요. 일단 껴집니다. 이게 정확히만 딱 맞아야지 홈에 들어가진 않고 180도가 가능해요. 얘도 거꾸로 낄 수 있겠죠. 얘는 그럴 필요 없겠지만. 하단 부분 같은 경우 조리의 사진보다 반대로 이 긴 부분이 앞으로 가게 하니까 제가 뚱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혹시라도 이 제품 갖고 계신 분들 그냥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도 껴보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약간 그럼 앞으로 쏠리긴 하는데 뒤로 쏠리는 것보다 앞으로 쏠리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넥을 여기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뭔가 약간 더 제 몸과 안정감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플러그를 안 꼽은 상태로 소리를 한번 내보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평소 대화하는 것보다 조금 크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이크 같은 게 따로 없어서. 그랬을 때 비해서 생기타 소리 이 정도입니다. 이게 어쿠스틱이 아니니까 이 정도 소리.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신경을 쓰냐면 조용하게 방음 안 돼 있는 숙박시설 같은 데서, 그러니까 숙소에서 기타 연습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옆방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요 정도 소리 이렇게 말하면서 칠 때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기타만 치면 카메라에 들어있는 컨덴서 마이크가 수음을 더 일부러 세게 잡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 목소리랑 같이 나올 때 요 정도 소리라는 거. 일반 일렉 기타보다도 오히려 작은 것 같아요. 통울림이 일반 일렉 기타도 통울림은 없죠. 아무튼 그 솔리드 바디 자체가 아예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잭도 꼽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연결을 해봤어요. 실제 앰프는 아니고 캠퍼 플레이어 연결해서 모니터 스피커로 지금 출력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이제 안에 배터리도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면서 든 생각이, 궁금증이, 이 밑에 보면은 패시브 액티브 버튼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시브 픽업, 액티브 픽업 얘기를 하면은, 패시브는 픽업에 있는 자력으로, 그 자석의 힘으로 이 줄의 그 진동을 인식을 해서 쏴주죠. 출력을. 근데 액티브는 그 자력 대신에 전기의 힘으로 쏴주거나 아니면 거기다 이퀄라이저를 추가한다거나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는요, 이름은 그러한데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패시브 싱글 픽업에서 나는 그 노이즈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노이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도 않고 이거를 버튼을 눌러서 액티브로 바꾼다 한들 그 노이즈가 사라지진 않아요. 패시브일 때도 노이즈는 적고 액티브로 바꿔도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빼봤더니 당연히 액티브 상태에서 소리가 안 나고 패시브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뭔가 하고 보니, 이거 제 생각이긴 한데, 여기 보면 이 헤드폰 요거 있잖아요. 잭 꼽을 수 있는 거. 이게 배터리 구동 없이 패시브인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자가 전력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헤드폰 앰프 개념으로서 쏴주는 용도의 이 액티브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톤 차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약간 출력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무의미한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어요. 패시브가 소리가 조금 더 커요. 무의미한 정도 수준으로. 소리를 한번 내보면 지금 이제 그 완전 클린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모니터 스피커로 들어가는 거에다가 카메라에 있는 자체 마이크라서 아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대충 요런 정도. 그리고 노브가 두 개가 케이크처럼 쌓여 있는데 이게 돌리기 좀 그지같이 불편합니다. 아래에 있는 큰 게 볼륨이에요. 위에 있는 게 조그만 게 톤인데 톤 노브를 진짜 조절하는 거는 극악이에요. 근데 톤 노브 조절할 필요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밑에 있는 볼륨만 조절을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불편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 중간 톤. 자. 먹먹해요, 다른 기타에 비해서. 자, 리어 험버커. 출력이 굉장히 강한데 마찬가지로 역시나 먹먹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하이가 조금 모자란 듯한 픽업 출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보다 약간 TS로 부스팅하는 정도의 소리. 프론트 중간. 리어. 출력이 되게 세요. 제가 지금 이 톤이 다른 기타 기준으로는 클린톤에서 아주 약간 걸걸한 정도의 그 오버드라이브 부스팅인 건데 되게 많이 먹네요. 이거는 제가 픽업 출력을 조금 이 높이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연습용이라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번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토션 백킹톤. 리어 픽업만 볼게요. 이거는 리어 픽업부터 볼게요. 먹먹합니다. 하이가 하이 실종인데? 프론트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프론트는 싱글 픽업이라 그래도 조금의 찰랑임이 있긴 한데 이렇게 피크를 눌러서 치면 쩍쩍쩍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싱글 픽업 특유의 이렇게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이렇게 막 날카롭거나 청하진 않아요. 약간 먹먹한 정도입니다. 소리는 요 정도 들어봤고요.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셋업을 해서 영상도 조금 연주하는 것도 찍어보고 할게요. 일단은 픽업 높이부터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이거 기내에도 반입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비행기 탈 일이 거의 없지만은 가끔이라도 타게 되면 챙겨가서 연습을 안 하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가져가서 연습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번 구매해 본 건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